4월 5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01% 하락한 2714.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0% 하락한 872.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원전선, 스튜디오미르, 중앙에너비스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DA테크놀로지, 스타리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3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전력설비 전선 섹터입니다. AI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의 폭증은 전력 변압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어 국내 전력 설비 및 전선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작년 4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선 섹터의 격포제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의 원인은 작년부터 주요 생산국인 남미에서 광산들이 폐쇄되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구리 제련 업체들이 사상 최저치로 급락한 제련 수수료에 대응하여 생산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점이 구리 가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면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전력설비 및 전선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갔어요. 이 중에서도 LS그룹주들은 비철금속 계열사인 LSM&M이 구리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수익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만간 기업 공개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면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인텔을 비롯해 SKC, 삼성전기 등이 유리기판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 대신에 유리를 사용한 기판으로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열과 휘어짐에도 강하며 전기 신호 손실과 신호 속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유리기판을 사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을 2세대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기판은 유리 특성상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에 취약해서 제조 시에 수율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유리기판 수율을 높이려면 고도의 드릴 기술이 필요하므로 필옵틱스와 YC캠, HB테크놀로지 등 유리기판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네요. 특히 오늘 상승한 종목들은 대부분 특징주가 붙어주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JNTC는 최근 TGV 방식의 유리기판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중동 전쟁 섹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모든 전투부대원의 휴가를 중단하면서 각 부대에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스와 해운, 방산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스튜디오미르는 1대5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강세를 보인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스튜디오미르는 지난 3월 21일 보통주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아스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아스트는 지난 3월 말에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총합 9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한편 KR모터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KR모터스는 최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는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코리아 FT가 상승했는데요.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판매량 감소를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대체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체 수입차 시장의 점유율 5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키움증권은 현대차그룹이 인도 현지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결정하게 될 경우 코리아 FT의 고마진 제품인 하이브리드형 키니스터 볼륨 증가에 따른 판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코리아 FT의 실적 기대감이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야스가 상승했는데요. 이틀 전 장마감 후 가전기업 분야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LG와 삼성은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전과 글로벌 TV 시장을 두고 주도권 선점에 나섰으며 특히 OLED TV 시장에 삼성전자가 다시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야스가 OLED 관련주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하이트론도 급등할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하이트로는 장마감 후에 1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P소프트는 삼성 SDS가 상반기 출시를 준비 중인 생성형 AI 서비스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의 실제 모습을 공개하면서 삼성 SDS와의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이 부각되며 수혜 기대감을 잊고 강세를 보인 것이라 알려졌고요. 다음으로 이지트로닉스는 어제 계열사인 아이레온에 25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했던 기업인데요. 아이레온은 전기 상용차 시장 진출을 위한 별도 설립된 법인이며 해당 결정으로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라고 선언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3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DA테크놀로지는 최근 주식회사 에머슨 K홀딩스가 채무자인 DA테크놀로지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다는 풍문이 나오면서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해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오늘 하한가로 마감했으며 장마감 후에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공시도 올라왔으니 체크해주세요. 이어서 스타리츠는 오늘 별다른 악재나 공시 없이 하한가로 마감하면서 장마감 후에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고요. 한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나 공시는 없었지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장 시작 전에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 상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장마감 후에는 단위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다음 주 월요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